시장과 종목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 한 걸음 더 다가보는 마켓맨, 저는 신한투자증권 최진석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헤드라인 한번 뽑아봤거든요. 지금부터 이야기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과 관련한 헤드라인입니다. 역대급으로 빠져나간 주식형 자금,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증시가 상승을 하기는 했지만요. 지금 3주 연속으로 주간 기준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집계를 해보더라도 S&P 500 지수가 약간 6% 정도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인내심이 좀 한계에 봉착을 한 것 같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매주 좀 집계를 하죠. 근데 지난주 수요일까지 한 주간을 집계를 해봤더니 주식계에서 419억 달러의 자금이 순유출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역사상 최대 수준의 주식으로부터의 자금 엑소더스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이번에 나왔는데요. 동기간 동안 채권의 순유출 규모도 100억 달러에 달해서 전반적인 투자 자산에서 이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주식을 좀 떼놓고 보더라도요. 패시브 자금에서 일단 278억 달러 정도가 순유출된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미국의 가치주 펀드에서도 172억 달러가 순유출되면서 둘 다 역대 최대 규모의 역시 주식형 자금의 순유출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제 연말에 주식을 많이 매도하는 것, 저희가 세금 문제와도 엮여 있음을 저희가 알고 있죠. 통상적으로 손실을 좀 실현을 함으로써 이 한 해 동안 이익을 받은 것에 따른 세부담을 좀 완화시키는 그런 영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익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손실을 이연하는 그런 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추후에 또 세금에 대비하는 이런 매도의 또 움직임을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역대급으로 주식형 자금이 좀 순유출됐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리고 시장의 다른 투자 심리 지표는 어떻게 좀 형성이 되고 있는지 판단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쏘쏘라고 이제 표현을 좀 해봤는데요. 최악의 심리 상태가 나타나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반등 시그널의 가능성도 저희가 염두를 해야 하는 이 부분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의 상황이 이렇듯이 도망치라고 모두에게 좀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연말에 세금 이슈에 따른 주식 매도의 성격이 있을 수가 있다. 계절적인 성격을 저희가 감안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은 매년 이 같은 이슈는 마찬가지일 테죠. 근데 올해 유독 이렇게 역대급의 자금이 주식형 자금에서 좀 빠져나가고 있다는 점, 최악의 심리 상태는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지표에서도 이 같은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미국의 개인투자자협회 AAII라는 기관에서도 매주 이제 투자 심리 지표를 또 지표로 나타냅니다. 근데 여기에서 볼 때 비관론의 비율 12월 21일까지 한 주간 집계를 한 것인데요. 52.3%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전주의 44.6% 대비해서 대폭 확대가 됐고요. 그리고 이 수치가 지난 9주 만에 최고치를 또 기록했다는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또 강세론 비율이 20% 조금 넘는 수준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이것 역시도 1987년 집계를 한 이후에 52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또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이 지표가 올해 4월 말에도 약세장 비율을 봤을 때 59%까지 오른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과거를 좀 돌이켜봤더니 2000년 이후에 60%대 전후로 높았던 적이 10차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흥미로운 점은 지난 2008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해당 시점이 시장의 바닥이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어쩌면은 극한의 공포, 그러니까 반등이 임박했다는 시그널일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단 이 같은 또 수치가 나온 것이 모두 2010년 이전이었기 때문에 조금의 시차는 있다는 점까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두 번째 헤드라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종목과 관한 얘기를 한번 풀어볼 텐데요. 메타 플랫폼스와 관련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정보 유출 소송과 관련해서 7억 2,500만 달러에 합의를 했다. 이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가 어쨌든 간에 대규모 소송에 합의를 했습니다. 지난 2018년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집단소송과 관련해서 7억 2,500만 달러의 벌금을 이번에 내기로 했는데요. 원고 측의 변호인단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보호 관련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큰 비용을 지불한 합의라고 또 해석을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집단 소송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16년 선거 캠프를 좀 차렸을 때 이와 연계된 자문사 캠브리지 애널리티카라는 그런 업체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페이스북 사용자 8,700만 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데 따라서 이번 소송이 제기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 사건을 계기로 페이스북의 데이터 처리 관행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규제 기관의 표적이 된 바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도 수차례 벌금 부과가 있었는데 이번에 또 한 번 또 대규모의 과징금을 내게 된 셈이 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지난주 금요일에 메타의 주가는 조금이나마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규제 이슈를 좀 털어냈다라고 시장에서 좀 판단을 한 것일까요? 표현을 해봤는데 저는 여전히 그래도 배드라고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메타의 문제는 좀 악순환인 것 같습니다. 광고를 위해서 개인정보를 수집을 해야 되고 또 관리를 해야 하죠.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지적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본업, 그중에서도 핵심 사업인 광고 사업이 많은 좀 타격을 받고 있는 그런 악순환입니다. 그리고 이번 합의도 끝은 아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시장의 좀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당장 12월 19일만 하더라도 유럽연합에서 페이스북의 마켓플레이스가 공정 경쟁을 왜곡하고 있다라고 또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규제 리스크가 또 나온 셈이 되겠고요. 관련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도 메타의 규제 이슈는 그대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켓플레이스의 매출 비중은 미미하지만은 불확실성을 계속해서 가져다 줄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깎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계속된 잡음은 핵심 광고 사업의 악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메타와 관련해서 좀 악재가 있죠. 메타버스 사업에 막대한 비용을 지불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의 수익성에 또 악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분석들까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니덤이라는 기관에서도 메타의 2023년도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은 메타버스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지만은 이 사업이 앞으로 2030년까지 수익이 없을 사업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다. 결국은 막대한 투자 비용을 지출하는 것 역시도 시장에서 여전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까지 확인을 하셨습니다. 네, 오늘 마켓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